성남 탄천의 농업용 미금보가 철거됐습니다. 20여 년 전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도시화로 농경지가 사라지면서 미금보는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게 됐었죠.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수질을 악화시키고 또 환경 오염을 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것이 미금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4대강 사업의 현실과도 연결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미금보 철거에 대한 내용을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가톨릭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환경운동연합의 생태보전국 신재훈 활동가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미금보 얘기 차근차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탄천의 미금보가 철거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을 뭐라고 진단할 수 있나요? 네, 미금보가 농업용 보로 설치되었다가 네. 주민들이 하도 그 물이 썩고 하니까 네.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문을 일부 개방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쪽에서는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가 복원이 됐지만 네. 사수역, 다시 해서 물이 흐르지 않는 지역도 있거든요. 네. 그쪽 지역은 계속 악취가 나고 수질 악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또 거기에 산책하는 주민들이 네. 또 문제 제기를 하고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하니까 네. 이게 한 4, 5천만 원 정도 보수문을 개량하는 공사비가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왕 쓸모도 없는 보고 또 그대로 있으니까 악취가 나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그냥 철거하는 방향으로 예.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이때 예산은 환경부의 생태하천 보건사업의 예산으로 근본에 철거가 되었습니다. 예. 얼마 정도 돈이 한 드나요? 2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보 5천만 원 들여서 보수하느니 2억 들여서 철거하자. 이런 결정을 성남시에서 내리게 된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가장 예. 중요한 것은 수질 문제고 예. 그러니까 수질이 악화되니까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탄천변을 걷는 많은 그쪽 주민들이 예. 차라리 철거하는 게 오히려 예. 생태적으로나 예. 그다음에 산보하는데 어떤 아침에 산보할 때 냄새가 나면은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떤 성남시가 대대적인 그런 결정을 하게 됐고 거기에는 뭐 시장도 큰 역할을 했겠지만은 담당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하. 또 이 일을 했다는 또 후담이 있었습니다. 예, 정말 공무원은 못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안 하는 일이 있을 뿐이지 못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제 탄천공원에 자주 가봤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참 주변을 잘 만들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기, 지금 봄철처럼 좀 갈수기 같은 때는 악취가 심했거든요.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네, 시민들이 이제 탄천을 산책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당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는 탄천입니다. 예. 그 시민들이 4대강 사업 이후에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서 20, 30년 동안 저기 있었고 내가 이 동네에 10년 넘게 살았는데 4대강 사업 뉴스를 보다가 탄천을 보니까 우리 동네도 저런 게 있는 줄 몰랐다. 아하.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좀 민원이 많아졌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미금보는 그 해체가 됐는데 네. 미금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탄천에. 네. 어떤 보들이 더 있는 거죠, 지금? 성남 탄천 구간이 15km 정도가 되는데요. 예. 그 15km 구간 안에 15개의 보가 있습니다. 예? 많지요. 아니 그럼 1km에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산책을 하다 보면 한 5분에서 10분 만에 하나씩 만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많죠. 예. 지금 사실은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아무리 농업용수가 필요했다고 해도 이 15개나 되는 보를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당시에는 예.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은 그냥 만들어 보고 보자는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보호를 건설하는 예산이 농림부에서 주어지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예산을 어디단가 소진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또 그런 예산을 또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자기 부처에서 해야 될 일이 예. 예산이 혹시 잘못해가지고 예산이 줄어들면은 아하. 그 부처가 살아남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억지 춘향식 그런 어떤 사업들, 특히 예. 보건설 사업들 예. 많이 했습니다. 실제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예. 보면은 지금 34,000개의 네. 보가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34,000개요? 예. 엄청 많죠. 어마어마한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농업용수가 필요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그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를 건설하는 게 거의 뭐 연중 행사로 어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실제로 탄천을 걸어보신 분들은 그 아실 텐데 1km마다 보가 있을 그런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아마 과거에 분당으로 개발되기 전에 네. 농업용수를 활용을 했던 것 같고요. 예. 예, 최근에 이제 4대강 사업으로 인식이 높아지기 전까지는 있는 줄도 사실을 잘 인식 못했던. 예, 아니 그런 그런데 부분들. 그 이전에는 그 농업용수 때문에 꼭 필요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도시개발 때문에 네. 농지가 없어지니까 필요 없다 이런 주장도 가능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농업용수를 1km마다 가두어서 쓸 만큼의 그런 그 탄천의 상황이었나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보를 철거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다양하다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면서요. 특히나 이제 지금 낙동강 같은 경우도 보면은 농업용수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네. 근데 뭐 거기는 농지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들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었고 예. 2008년도에 예. 환경부가 기능을 상실한 보호 철거를 통해서 예. 생태 통로 확보 및 수질 개선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냅니다. 2008년. 2008년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대항 사업 시작할 무렵입니다. 네, 시작할 바로 직전이라고 봐요. 예, 그 사대항 시작할 때는 오히려 보호를 설치하면은 수질이 개선된다는 반대 논리를 바꿔버립니다. 환경부가 맞아요. 당시. 그런데 그때도 두 개의 보호를 철거하는 시범 사업을 했었습니다. 예. 고양시 쪽에서. 음. 그러니까 그 지난 한 10년 동안은 예. 그러니까 잘못된 논리에 의해서 하천 입장에서 보면 암흑기를 거쳤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보호를 건설하면은 수질이 개선된다라는 예. 반대 논리로 그동안 하천 정책을 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천이 10년 동안 더 황폐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탄천 얘기는 사실은 4대강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그 예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4대강 보, 이 어떤 상황인지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대한하천학회랑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금강과 낙동강 현장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7개 보에서 강 바닥에 있는 흙과 물을 채수해서 분석을 지금은 맡겨놓은 상태인데요. 제대로 수문이 열려 있는 게 금강의 3개 보 중에 2개 보가 열려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수문이 열려 있는 세종보와 금강보 쪽은 훨씬 더 깨끗한 흙, 예. 새로 쌓인 예쁜 모래가 있었고요. 예. 또 그냥 보기에도 채수통에 담긴 물이 깨끗하고 맑았거든요. 예. 뭐 저희는 조사 분석 결과를 다시 발표할 예정이고요.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함안보 같은 경우에 예. 또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인데도 불구하고 예. 바닥은 썩어 있었고 그리고 8.17m 그러니까 수심 깊은 곳에서 떠보니까 거의 산소가 없는 0.06 ppm이었죠, 네, 교수님? 예, 함안보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런 물을 정수에 먹으면 먹을 수가 있는 겁니까? 정수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상수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요. 예. 낙동강은 1,300만 명이 물을 마시고 있는 상수원인데 예. 뭐 남조류가 뭐 50만, 뭐 20만 이렇게 올라가서 녹조 곤죽이 되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정수해서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100%라는 건 없고 활성탄 비리 등등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먹는 물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4대강의 목적이 애초에 가뭄을 뭐 예방하고 또 홍수를 방지한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잖아요. 네. 이 목적대로 정말 그 4대강 주변에 홍수가 없고 가뭄이 사라지고 그랬나요? 우리가 사대항 사업 전에 우리나라 물 부족 지역은 산간 농촌 맞습니다. 그리고 도서 해안 지역이거든요. 뭐 서울만 보더라도 지난 몇십 년 동안 예. 물이 부족해서 생활용수 공급 못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산간 농촌 지역에서는 예. 간간히 이제 가뭄 피해가 발생을 했죠. 그런데 사대강 사업을 하면서 가뭄을 해소한다 그러는데 예. 사대강 인근 지역에서 농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가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부족하지 애초에 않았던 부족하지 것이죠.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물을 개발했는데 이제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22조 원 들여서 보 16개 건설했는데 거기에 가득 고여 있는 물은 먹기에도 참 계속 수준 악화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면 그게 쓸모가 있느냐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4대강 사업 할 때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그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에 대한 사용처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수로를 연결해 가지고 공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 못하게 막아가지고 그런 거다 이런 주장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강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보령댐에다가 그 용수를 공급을 하는데 이게 4, 5급수입니다. 5급수로 떨어지거든요. 5급수는 농업용수로 못 쓰지 않습니까? 농업용수까지 간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간히 생활용수는 못하고 그 이것을 보령댐으로 보내려고 그러면 약 한 140m를 펌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경제성도 없고 또 수질도 안 좋은 물을 이제 계속 그런 어떤 불만이 쌓이니까 억지 춘향식 또 다른 사업을 또 하는 거죠. 그거 하는데 한 1,000억 원 들었습니다. 1,000억 원이요? 그리고 예당 저수지에서 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한 1,10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물을 개발해 놔놓고 사용처가 없죠. 거기에 대한 국민 여론이 비등해지니까 또 약 2,000억 원 들여가지고 또 쓸모없는 사업을 또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 나니까 계속 잘못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한 번 거짓말하고 나니까 점점 더 거짓말이 계속 누적이 되고 맞습니다. 그런 어떤 형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분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4대강 사업이 제대로 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홍수는 예방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한번 발표를 했던 거는 홍수가 실제로 나는 곳에 그 예방 효과를 만들었다기보다 강 본류를 깊게 파서 지류의 홍수 효과를 줄여보겠다는 것이었는데 뭐 일부 법원에서 홍수 예방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홍수 예방 효과라는 거는 홍수가 나야 되는 지역의 상류에 물을 비워두는 댐을 만들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4대강 16개보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양강댐 같은 경우는 홍수 예방에 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합천댐과 아마 충주댐? 충주댐이 아니죠. 영주댐. 그러니까 영주댐, 뭐 지금 합천댐 이런 것들은 그 나름대로 그 지역의 홍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생긴 새로운 보들은 전혀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그 판결을 어떻게 내렸는가 하니까 보는 홍수를 줄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보건설인데 그러니까 사정 판결이라고 이왕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원위치시키기에는 다시 해서 만들고 있는 것을 공정이 80, 90% 된 것을 다시 철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4대강의 녹조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이 녹조에 대해서 지난 정부 분들이 좀 몇 가지 그 근거를 막 대면서 뭐 나름대로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녹조가 생긴 이유는 뭐 질소와 인이 많아서 그게 뭐 햇빛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다. 그 질소와 인은 해양으로 투기해야 되는 그 축산 폐수들을 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쌓여 있다가 그런 게 들어오게 된 것이지 결코 이 보를 막아 생긴 게 아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과학적으로는 일부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녹조가 피는 조건이 4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조량,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햇빛이 많이 비치고 수온이 높아지고 투입되는 영양염류, 오염물질이 많고 또 물이 정체될 때 발생을 합니다. 이런 여러 조건들이 맞아야 하는데 2012년 이후에 대량으로 녹조가 발생한 것은 이 중에서도 흘러든 영양염류가 정체되는 댐의 영향, 보의 영향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축산 폐수가 그게 쌓여서 해양으로 버리지 못하고 그냥 쌓아두고 그걸 갖고 뭐 재활용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난 그 영양염류의 증가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있는데 점오염원은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나오는 오염이고 비점오염원은 농토라든지 또는 도로에서 오염물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점 오염물은 한 30~40%밖에 안 됩니다. 아. 비점 오염물이 60~70% 되거든요. 예. 다시 얘기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아무리 확충한다 하더라도 예. 낙동강으로 들어오는 비점 오염은 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잡으려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점 오염, 그러니까 질소와 인은 어차피 지금 낙동강에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름철이 다가오면은 예.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예. 수온 올라가겠죠. 예.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물이 흐르게만 하면은 예. 녹조가 자연적으로 좀 개선되지 개선된다는 않느냐. 거죠. 예. 그러니까 사대양 사업전에도 보면은 낙동강 전역에서 녹조가 발생한 게 아니고 예. 정체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낙동강 이래 있다 그러면 한 점이죠. 지도에서는 한 점에서 녹조가 발생하는 예. 건데 지금은 낙동강 전체에서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아직도 녹조 발생 원인이 오염물질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네. 만약 그분이 전문가라면은 전문가라고 주장하고 네,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예. 그분은 다시 한번 교과서를 한번 읽어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지금 낙동강 지역에서 그 농민들이 보철거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하수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지하수가 지금 올라오면 지금 보를 그 사람 지하수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라옴으로 인해서 경북 우북 지역이라든지 많은 지역에서 수박 농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왠가 하니까 옛날에 수박은 뿌리가 한 2m까지 내려가는데 이 볼을 막아가지고 지하수 올라오니까 뿌리가 썩어버리는 뿌리가 썩어가지고 예. 쉽게 해서 수박이 이런 한 70% 정도 규모가 작아져 버려요. 그런 어떤 피해도 있는 반면에 네. 볼을 이제 수리를 낮추니까 수막 재배라고 그러니까 겨울철에 이중 하우스를 쳐가지고 예. 따뜻한 지하수를 이제 퍼서. 예. 소통을 사이에. 시키면은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수막 재배를 하는데 그 수막 재배 때문에 이제 개방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막 재배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아니 애초에 그 지하수가 빠지면 제대로 그냥 땅에다 심으면 되잖아요. 그런 어떤 대안들이 충분히 우리가 마련할 수도 있고 예. 농민들과 설득할 수도 있는 게 예. 있는데 작년 11월 13일 날 2차 수문 개방할 때 정부는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예. 그냥 아마 무책임하게 수문을 다시 또 열다가 예. 농민들의 어떤 반발에 의해서 다시 수문이 닫혀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충분히 공학적으로 예. 가능한 일이고 또 예. 극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보철거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미금보 철거 사례에서도 예. 보듯이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간단한 공사고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하던데 지금 2억 원 정도라면 그렇게 많이 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짓는 것보다는 훨씬 싸죠. 레고를 만드는 거랑 부수는 거랑 들어가는 노력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예. 간단하실 것 같은데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9만 개 정도의 댐이 있는데 예. 지난 100년 동안 1,300개가 넘는 댐을 철거를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걸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야생동물에 관한 법률 그리고 연방에너지법에 따라서 30년, 40년 된 노후댐, 용도가 없는 댐들을 평가하고 관리 비용보다 철거가 더 유리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철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관리 비용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용도가 폐기된 보드는 철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이 4대강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다른 대책, 보철거 외에 다른 대책은 없나요? 일단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보철거가 있고, 다음에 수문을 활짝 여는 거, 예. 다음에 수문을 중간쯤 여는 거, 예.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우리가 예.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택의 기준을 뭘 잡을 것이냐. 저는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먹는 물이거든요. 예. 1,300만 명 우리 국민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낙동강은 수질 개선에 최우선적인 어떤 목표를 둬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어떤 차원에서 보호의 앞으로 방향을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탄천 미군보처럼 만약에 4대강 보들이 다 철거된다. 어떤 효과들이 생겨날까요?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수질 개선 효과고요. 또 물고기들의 서식처가 복원되는 것도 중요한 효과입니다. 또 기존과 다르게 경관에 대한 시민들의 기호도 많이 달라져서 경관 개선에도 저희는 기여할 거라고 보는데요.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산 절감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지금
해마다 4대강 16개 보를 관리하는 예산이 2018년도 기준으로 1,500억 원 가량이 책정돼 있거든요. 1년에 매년 1,000억에서 1,500억? 2,000억. 예. 정확히는 1,412억이 올해 책정돼 있고요. 아. 이 돈이 해마다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봤을 때는 철거가 훨씬 더 경제적일 수 있죠. 그렇네요. 실제로. 아니, 지금 탄천 미금보 철거가 4대강의 어떤 보철거에 대한 어떤 여론을 형성한다든가 네. 혹은 그 사례를 통해서 보철거의 당위성을 더욱더 강조시킬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금보는 예. 그 4대강에 설치되어 있는 보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축소판을 보면서 과연 미금보가 철거 전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예. 시민들이 느낄 거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낙동강에 있는 보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낙동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식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예. 이미 지금 4급수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4급수 이하가 되면은 환경부 규정상 예. 생활용수로 공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생활용수로 공급 못할 정도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고 강바닥에는 시궁창 냄새가 나는 뻘들로 코팅이 그럼요.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냄새를 맡아보면은 진짜 코를 찌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또 용존 산소가 또 거의 없습니다. 예. 산소가 없으니까 물고기가 살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하천 생태계가 되살아나려면 물고기 서식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것들이 전부 없어져 버리고 예. 그러니까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그 4급수 이하 그리고 거기에는 실지렁이 4급수 지표종이죠. 예. 이런 어떤 생물들이 살고 그다음에 녹조 피고 이런 어떤 물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먹어야 되느냐. 예. 그리고 정부가 그런 물을 또 돈 받고 공급하지 않습니까? 예. 과연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예. 그래서 이건 일단 그런 어떤 차원에서 보더라도 낙동강에 있는 보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예. 한시바삐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보 하나 철거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긴 합니다. 뭐 일단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진행되어 왔던 상황과는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또 지방 정부하고 그 협의를 해가면서 어떤 결과를 내야 될 텐데 그동안 수질은 더 악화되지 않을까. 특히나 낙동강 같은 경우는 지금 문도 제대로 못 열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자, 환경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상 더 댐을 지을 곳이 없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아까 네. 얘기하신 것처럼 작은 댐이 34,000개 가까이 되고요. 네. 높이 15m가 넘는 대형 댐이 1,300개 이상 됩니다. 네. 그 가운데 기능과 용도를 상실한 것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요. 네. 더 이상 지을 것도 없고 또 복원이 아주 기본적인 하천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요. 네. 이번 미금보 철거 사례를 토대로 성공 사례를 좀 만들고 이런 정책들이 조금 더 확산돼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니 한강에도 사실은 보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보들은 철거하지 못하나요? 지금 신곡보가 가장 예. 뜨거운 예. 감사로 되었는데 제가 신곡보 철거와 관련된 연구를 할 때 예. 제가 연구 책임자로 예. 했는데 신곡보는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 신곡보의 본래 기능은 그 무장공비 침투 방지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표 올리 무장공비 네. 침투를 막기 위해서도 보를 세우는군요. 그러니까 임진강을 통해서 무장공비들이 들어와서 88 올림픽 때 예. 잠실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아하.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신곡보는 국방시설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토부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예. 국방부가 국방부가 관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래의 글로 저기 침투할 일이 없잖아요, 간섭들이. 예.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예. 뭐 당연히. 예. 예. 그리고 뭐 오히려 그 설치함으로 인해서 물이 고이니까 예. 생태적으로 더 나빠지고 예, 예. 그리고 그 위에는 물고기 산란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가 한강 한가운데에 예. 물고기 인공 산란처를 만들어 둔 맞아요. 정도로 예. 하천이 거의 황폐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곡보 문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조사위원회를 아마 곧 꾸릴 것 같은데 예. 이걸 빨리 꾸려가지고 예. 올 연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정부가 발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올 연말까지? 예, 올 연말.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나 환경부에서 열심히 지금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주 합리적인 결과가 내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수용 가능한지를 예. 빨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그 정부조직법 지금 현재 통과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물관리 일원화가 핵심 사항인데 예. 지금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빨리 물관리 일원화가 빨리 돼서 환경부가 책임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태보건사업이라는 환경부 사업이 자치 사업이 네.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말 그대로 하천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놀 수 있고 예. 그리고 마음껏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강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강에서도 수영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참 지금은 참 뭐 묻을까봐 걱정할 만큼 그런 끔찍한 곳이 돼 있는데 사실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좀 국민들의 그 어떤 바람들의 귀를 좀 기울이는 그리고 겸허하게 문제 제기를 좀 받아들이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님, 환경운동연합 신지연 활동가 모시고 탄천 미금보 철거가 4대강 사업에 미치는 기대 효과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